안녕하세요, 원장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백석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정용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중요양병원 원장 노정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쉽게 또 들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병원에서 실제 실무자, 그 중에서도 제일 그 중심에 있는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뵙게 됐고요. 그 중에 원장님께서는 또 제중요양병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환자를 보호하는 최고 전방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그냥 그저 뻔한 얘기가 아닌 정말 그 환자와 보호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요양병원은 사람이 죽으러 가는 곳인가요? 아니면 살러 가는 곳인가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살러 가는 데가 병원이죠. 예. 근데 이상하게 요양병원에 가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돌아가시니까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또 좋아져서 또 가정으로 복귀하고 사회로 복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살기 위해서 또 치료받기 위해서 입원하시는 데가 요양병원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도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요양병원에 입원하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요양병원은 죽으러 가는 곳, 고려장 치르는 곳이라고 완강히 반대하셨는데, 대학병원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서 가신 게 지금은 잘 적응하셔서 4년 전 이 대학병원에서 하루 이틀을 넘기시기 어렵다고 한 분이 벌써 4년째 요양병원에 계시니 한편으로 다행인데 걱정도 큽니다. 예. 왜 걱정이 큰지 혹시 아세요? 4년이나 계셨으면은 여러 가지 치료 비용이나 그런 것도 많이 나올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아마 효자시겠지만 김병의 끝까지 효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게 감사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자식들이 해결해야 될 것들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고민 덩어리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양병원에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왜 요양병원 하면은 이렇게 나쁜 인식이 있고, 요양병원 가면은 고려장 치르고 또 환자들 묶어놓고 심지어는 폭행도 하고 뭐 이런 나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을까요? 그거는 뭐 사실 언론에서 극단적인 거를 항상 많이 보시니까 그런데요. 언론에서 저런 걸 보면 굉장히 병원에서 보호자들의 허락도 안 받은 것처럼 하면서 콧줄을 끼고 그다음에 묶어놓고, 요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보호자들의 허락을 받고 콧줄도 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신체 보호대도 착용하고 그렇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분은 콧줄을 안 넣으면 굶어 죽습니다. 수액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신체 보호대를 하지 않으면 그분은 밤중에 자다 일어나서 그냥 넘어져서 머리가 이제 골절이 온다든지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진짜 사망률이 높아지고 굉장히 다른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로 좀 왜곡된 거네요. 예, 상당히 왜곡됐죠. 네. 물론 잘못하는 간병인이나 병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면이 사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체 보호대죠? 예, 결박하는 예. 일.
말하자면 우리가 뭐 수갑을 채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의료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의료의 직접 행위는 아니지만 의료를 돕는 간접 행위가 되죠. 왜냐하면 매일마다 콧줄을 넣는 분이 콧줄을 빼고 오줌줄을 넣는 분이 오줌줄을 빼고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 간병인이 잠을 안 주무시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나가다가 머리 부딪히면은 그 모든 거를 일차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개인 간병을 하면 좀 난데 개인 간병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줄이는 그 역할도 하지만 그거 자체가 절대로 목적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모든 일에는 그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 순기능은 뭐 이렇게 그 좀 알려지지 않고 역기능, 나쁜 것만 이렇게 항상 보통 많이 알려져 알려지죠. 있네요. 예, 예. 그렇군요. 그 어떤 연명 의료를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분이 환자도 있을 테고 보호자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예, 연명의료 거부 동의서나 그거 신청서는 건강할 때 각 환자든지 그 본인이 가서 신청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환자분이 의식이 없어진 경우에 보호자들이 그런 거를 신청할 수가 있죠. 의식이 없어지거나 본인 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상태가 너무 나빠서 임종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을 이제 의료진하고 상의해서 의료진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것을 갖다가 저희 같이 작성을 해서 국가에 신청을 하죠. 아, 그렇게 실제로 환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 정확한 그 용어는 연명의료법에 의한 그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라고 본인이 쓰는 거를 건강할 때 환자 본인이 쓰는 거를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하고 또 환자가 쓰지 못했을 때 병원에 그런 절차 없이 들어온 분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결정해야 될 때 연명의료 결정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가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호스피스 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많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실제 그 원장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그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계신가요? 그러면 환자가 우선은 입원할 시점에 꼭 물어봅니다. 특히 그거는 의사의 개인적인 또는 병원의 특징적인 면일지도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으러 들어온다 뭐 이런 개념까지 막 떠올리는 상황에서 그걸 꼭 안 물어볼 수가 없고요. 특히 어떤 질환들은 거의 주무시는 것처럼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하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그 정도 끝나는 게 아니고 임종 단계나 계속 가는 경우에 더 이상 어떠한 그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 보호자분들이 본인이 원한 게 있었고 가족들이 분명히 원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꼭 말씀을 나눕니다. 그 연명의료법에 의한 거는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일단 환자와 보호자들이 알고 있는 거 하고 법에서 또 그 해석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연명의료법은 투석 심폐소생술, 수혈, 인공호흡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일반 환자나 보호자들은 그냥 기본적인 의료 행위 자체가 영양 공급 이런 것까지 연명 의료에 해당되는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사회에서 또 언론에서 국가에서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갖다가 교육을 이미 공지를 하고 또 교육시켜서 많이 알게 해서 또 저희도 그러니까 입원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좀 더 드려야 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그쪽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가도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노인들이 사망 직전에 요양원 내지는 요양병원에서 평균 22개월을 지내다 돌아가신다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곳이 바로 요양병원인데 그 요양병원에서는 그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거는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병원은 다 그렇습니다. 병원, 예. 그럴 때 그 의사로서 어떤 보호자와 환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죠? 일단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22.8개월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하나만 봐도 요양병원에 와서 22.8개월 계시다가 평균으로 돌아가시면은 이게 돌아가시러 오는 병원이 절대 아니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보호자의 의견을 갖다가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보호자들 2분 이상이 그분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사실은 모르지만 이분이 평소에 내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나를 절대로 연명치료하지 말고 이제 그런 치료하지 말아달라고 2분이 와서 그런 걸 쓰고서는 거기다가 도장을 찍으면은 그거를 사실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 단계에서는 사망 전 단계에서는 보호자분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의식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보호자들 간에도 형제들이 많은 경우 그 의견 일치가 잘 되나요? 대개는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우는 또 거꾸로요. 네. 부모님은 나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보호자들에서 끝까지 다 뭐든지 다 해달라 그런 경우가 뭐든지 있거든요. 해달라. 또 그런 게 있겠죠. 예,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은 환자의 말씀을 들어야겠지만 그분은 이미 표현을 저희들은 할 수가 없고 보호자가 끝까지 해달라면 결국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그 동의를 환자분이 그런 서류가 있다 그래도 보호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또 원장님은 이제 그 의사로서 저는 또 이렇게 학자로서 보면 저는 또 웰다잉 교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죽음의 가치와 삶의 가치가 그 어떤 또 교집합처럼 겹치고 교차점에서 그 환자와 보호자가 어쨌든 좀 결정해야 될 때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환자의 고통이나 그런 걸 좀 생각하면 의사가 오히려 좀 연명 의료 결정에 대해서 조금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연명의료 결정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통증을 없애는데 최대의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드리는데 노력을 해야죠. 빨리 가시게 해주는 거에는 동의 못 하시겠다 그러는 건가요? 마음속으로는 이분은 빨리 돌아가시는 게 본인의 통증도 없어지고 참 정말 그게 좋으시겠다 그러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분을 보고 외국에서 이미 여러 케이스가 나왔는데 안락사 시키는 분들은 다 잡혀갔어요. 의사들이. 네. 그것도 형도 굉장히 중요한 아주 엄하게 봤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좀 의사들이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의사의 사명은 환자를 살리는 거는 모두가 다 아는 거지만 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환자가 고통스럽고 더 이상의 연명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가정을 하면 환자가 편안히 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있는 게 좋죠. 사회적으로 그거는
환자의 행복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는 사회에서 특히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그걸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인데 다른 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그쪽은 안 쓰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꾸준 네. 질문인데, 요양병원이 너무 돈 벌라고 그 환자들을 이렇게 좀 연명의뢰하고 좀 잡고 있는 거는 아닌가요? 그건 절대로 아니죠. 치료를 환자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원장님도 혹시 그런 보호자들의 속사정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예, 속사정은 생각하지만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보고 불쌍하게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 요양병원에서 입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그래도 참 가족분들이 또 참 여러 가지 힘을 써서 물론 집에서 간호하기 힘든 분들이겠지만 하여튼 가족분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참 그래도 복 있는 분들이라고 복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참 옛날에는 못 살았는데 그쪽 사회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보호자 없는 분들 행명 환자들까지 다 나라에서 다 이렇게 비용을 대서 치료해 주시는 거 보면 참 우리나라 참 대단하다. 참 나라가 조금 어느 정도 살고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감사한 면도 많죠. 그렇죠. 나라가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예. 그 사람을 살리는 의료 복지는 뭐 우리나라가 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도 그렇게 네,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의 질도 의사들이 하여튼 좀 소위 빨리빨리 정신도 있고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가 외국보다는 훨씬 우수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 보면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자, 요양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원장님께서도 요양병원에 오시기 전에는 대학병원에서 아주 그 유명한 신장내과 의사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원장님 이력을 살짝 좀 조사해봤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의사들 실력이 뛰어나도 요양병원에는 검진 장비와 이런 제가 알기로는요, 그냥 제 지식입니다. 이런 또 임상 장비 이런 시설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요양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예, 일단은 대개 상급병원에서 어느 정도 병명과 그다음에 치료 방침과 약까지 다 갖고 오게 되죠. 그러고서는 저희들이 할 일은 여기 오셔서 나빠지지 않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치료들이 또 진단이 와서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의사에 따라 굉장히 다르지만 열심히 보는 의사들은 거기서 또 다른 문제점을 잡아내서 그쪽 병원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좋은 진료를 받게 할 수도 있죠. 여기서 또 검사를, 그러니까 응급은 어차피 여기서 요양병원에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응급실하고 연계를 시켜서 급하면 그쪽으로 보호자분이 동의하시면 가기도 하고, 응급이 아니면 계속 외래를 환자분이 여기 계시면서 다니면서 또 치료도 하고 약도 요양병원에서 받기 힘든 약은 또 그쪽에서 받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이 아주 떨어지지 않는 진료는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해가 있었는데, 자, 오늘은 원장님과 첫 시간으로 그 요양병원은 어떤 것이고, 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고려장병원, 또 환자가 죽으러 가는 병원, 이런 좀 편견을 갖고 좀 여쭤봤는데 뭐 기분 안 나쁘시죠? 아닙니다. 예. 그거는 뭐 누구나 훨씬 더한 말씀도 들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 귀한 시간, 기왕에 또 이런 기회가 됐으니, 자, 요양병원에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저랑 말씀 나눈 것들 중에서
좀 세부적으로 예. 제가 또 때로는 좀 짓궂기도 하고 예. 때로는 좀 말씀하시기 거북할 내용까지 한번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좀 뭐 거북할 거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번에는 오늘 나온 얘기들을 조금 사례별로 예. 아주 현장감 있게 진짜 그 병원에서 있었던 일 예. 위주로 한번 제가 여쭤보고요. 예, 예. 제중 요양병원의 특별한 자랑거리 한 말씀 좀 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제중요양병원은 사실은 이 재단병원으로 돼 있고 네. 어떤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또는 재단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최소한 영업을 그러니까 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영적인 그 노력을 해야지만 그렇게 좀 불법적이랄까 또는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를 안 하는 병원이어서 제가 와서 근무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아주 마음에 흡족했던 병원입니다. 앞으로 혹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와서 이 병원에서 나가라 그럴 때까지 있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너무 그러면 병원이 너무 남는 게 없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런다고 의사들이 무슨 이 병원 나 지내기 편하니까 마음대로 일해야겠다. 그런 걸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주말에도 가능하면 나와서 환자들 봐드리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보는 의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아는 의사들 또 그냥 좀 불편한 의사들도 있는데 또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의료를 사명감 갖고 또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네요. 오늘 원장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좀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셔서. 네. 수고하셨습니다.